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한다 보다도 잘못한다가 이렇게 높아져 버렸어요. 네. 잘한다는 떨어지고 잘못한다가 있는데 뭐 심하게는 지표상으로 20% 차이가 난다. 거의 더블로 차이가 있다. 이런 결과도 있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임기 시작 2개월 된 이 마당에 네. 그 각종 여론조사의 구체적 수치에 이렇게 주목할 필요는 없는데 네. 추세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렇죠. 추세. 추세는 데드크로스를 넘어섰다 하는 그 현상은 윤 대통령이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깊이 같아요. 예. 명심하고 바라다 봐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반대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도구로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2개월 만에 그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넘겼다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조금 걱정은 약간의 돼요. 불안, 예, 걱정은 됩니다. 약간의 충격 같은 게 있는 게 사실이 돼요. 그러나 이걸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얘기를 들으려 그러면 당 내외 안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전화를 하든지 부르든지 해갖고 왜 이렇게 된지를 여러 의견을 그 취합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이봉규 TV를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지지율 하락에 대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것과 그 처방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제 의견을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 주변에서 이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 이 인사 문제 등을 절대 평가를 해야 된다. 네. 상대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인사하는 데 있어서 돌발 사고로 낙마하는 이 일이 생기고 이럴 때에 문재인 정권 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번에 결국은 장관급 4명이 낙마를 했는데 네. 스스로 물러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뭐 김승희 그다음에 정호영 둘이 낙마됐고 또 교육부 장관의 김인철 그다음에 송옥열 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예. 이렇게 낙마를 했는데 그게 도어 스태핑 출근길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에 이 낙마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를 해봐라. 내가 임명한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인재가 많다. 이래버렸단 말이야. 예. 요 꼭지가 그 무렵의 여론조사에 크게 반영이 됐다. 왜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인사 문제를 1위로 꼽혀 있어요. 1위로 꼽혀 있다고 하면 그 외에 뭐 그렇죠. 무슨 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도어 스태핑에서 검증을 우리가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아직 좀 불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고쳐가겠다. 이렇게 하면 됐을 일을 네. 문재인 정권 때보다 낫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중간층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킨 것이 공정과 정의 그렇게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를 공격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그 정권하고 비교했고 우리가 낫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오류 정권이기를 바란다 이게 국민들은. 무오류 하나도 흠결이 없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인사 참사 같은 게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 비슷한 게 있어서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4건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점을 굉장히 소심하게가 아니라 세심하게 대통령이 계속할 필요가 있다. 요 말 끝에 도어 스태핑은 계속해라. 어제 그저께 대변인실을 통해서 도어 스태핑 당분간 안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익하고 또 지지율이 떨어지리라고 걱정하는 사람이야. 그걸 왜 안 해? 그럼요. 몇 마디 말 이를테면 실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주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아니다 이거야. 해야죠. 네.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 문제 같은 거 질문을 받았으면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 낙마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랬을 때 앞에 정권보다는 우리가 훨씬 우수한 인재다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고 그 문제 내가 10시 반에 기자실에 가겠다고 그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할 말을 딱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잘못된 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도어 스태핑만 하면 안 돼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는 나중에 11시 반에 내 기자실에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참모들 의견도 들어서 하더라도 이게 중단을 해버리면 지지율 또 떨어진다. 이게 내가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본인이 나서서 이걸 계속 하는데 윤 대통령이 그건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하고 다소의 실언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 안 하게 되면 이 또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 이거야. 그럼요.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대. 그러면 야당이 아주 이 프레임에 걸어가지고 이게 도어 스태핑 보류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성명이 실언을 두려워해갖고 안 한다고 성명이 나오더라고. 딱 그렇게 이게. 나오죠 벌써. 예. 아니 자기들 그 꼴을 회상해보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A4 용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읽고 하는 거 제가 이 이봉규 TV에서 그 지속적으로 그 짓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래갖고 도어 스토핑을 이렇게 생중계되는 걸 직접 생음성으로 이렇게 준비 안 된 자리에서 즉답하는 이것이 신선해요. 아주 그건 신선하십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일이다. 네. 그러니까 야당에 그런데 짓눌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런 야당의 공세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그 인사 문제 같은 거는 기자회견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기자회견으로 하고 안 그런 거는 언제든지 웃으면서 기자들 앞에 단문 단답을 나서야 된다. 네. 이것이 지지율을 하락하는데 첫 번째 요인. 하락한 원인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이제 요인. 경제 위기가 이렇게 이제 닥쳐오는데 네. 이게 퍼펙트 스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도 이제 이자율을 그다음에 0.5% 갑자기 올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더 올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어차피 경제는 위축되고 위기가 오는데 우리 국내 요인뿐 아니라 이제 국제적 요인도 커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그 구라파에 가스 송전하는 것도 막아내고 그것이 전부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하니까 우리 국내 요인이 아닌 게 더 많은데 우리는 국제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예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내수 기반이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제 경제부총리를 이 포스터래가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전적으로 이게 신뢰하고 책임을 지어서 해결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2달 지나는 사이에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게 추경호 부총리가 이걸 추스리고 돌파하는데 힘에 붙이고 이게 묘안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저 사람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이런 불안이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경제 참모라 그러면 자 국무총리 한덕수 비서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뭐 누구 내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경제보좌관은 대학 교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추경호 이게 4인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게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이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공들입니다. 늘공이 뭔가면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관리로 있다가 잠시 외국에 가서 학위 따오고 근데 그 학위라는 게 경제학 논문을 쓰는데 한 분야의 국소한 부분의 논문을 쓰기 때문에 그 박사 논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꼭 그렇습니다. 박사학위 받으니까 경제가 다 탈동하다 박이다 온 박사라는 게 이제 온갖 걸 다 이렇게 알아듣는 선비란 뜻이거든. 그게 아니지요. 그게. 그 부분. 그 부분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쓰는 기초적 소양이 있다 하는 걸 확인하는 정도지 박사가 맞습니다. 경제 맘에 대해서 만능이 아닌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늘공 출신이기 때문에 늘공 출신의 하나의 아주 좋으면서도 나쁜 이게 경향은 뭔가 하면 대통령에게 거슬리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거슬리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차마 이렇게 말하기가 좀
이게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넘어왔다 이러면 이 늘공들은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봐요. 이럴 때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절대 안 하고 뒤로 숨는 경향이 있어요. 몸보신하게 된다.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 되고 이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몸보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들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걸 이 시점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상경제대책위를 만들어야 된다. 비상경제. 그러니까 제야에서도 학계, 실물 등의 밝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의견을 이들과 함께 같이 듣거나 이렇게 해서 그 결론을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대통령이 좀 폭넓게 이 정책을 수렴해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로 있다. 비상경제대책위로. 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이 뭐겠습니까? 데드크로스.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인가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마드리드의 나토 정상회담에 조용히 참석하고 조용히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도 60% 이상이 그러니까 그 수치는 믿지 않아도 되는데 추세가 김건희 여사는 은둔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옷을 한 서너 번 갈아입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만찬 왕궁 초청 임금이 초청하는 만찬에 가면서 뭐 평상복으로 갈 옷을 수는 입어야 없죠. 되고 하니까 서너 번 갈아입었는데 예의가. 한 번에 이 브로치를 달았는데 요걸 또 크로스업에가 혹시 이게 또 뭐 고급이 아니냐 이걸 또 들다 봤는데 태극기 배지였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자주 갈아입었다. 이런 게 이제 보는 이에 따라서 뭐 대통령한테 굳이 따라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행사 참석해서 그런 구설을 만드느냐. 왜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워낙 요란을 떨었거든. 워낙.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저는 윤 대통령과 그 부인 두 분에게 내가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경수 여사 한 사람 빼고는 전부 은둔했습니다. 뭐 이순자 여사 경우는 뭐 좀 특별하게 그건 거론할 필요가 없고 전부 은둔했어요. 프란체스카 여사 그리고 유경수 여사를 빼고 그다음에 손명순 여사 그다음에 이희호 여사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영옥인가요? 김 여사 김 여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여자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은둔형이고 유경수 여사만이 대외 활동을 열심히 했고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한 김정숙 여사인데 김정숙 여사는 구체적으로 어렵고 그늘진 곳에 가서 보듬는 대외 활동이 아니라 패션으로 대외 활동을 했고 이게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예산으로 갖고 썼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젊은이들이 찾아낸 게 한 200벌 돼. 아이고 그것도 참 귀신처럼 찾아냈어. 그러니까 사진 빽빽하게 한데 실제로는 가로 세로 연구소에서는 350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요란 뜬 거 외에는 대외 활동이 없으니까 그건 대외 활동이 없었다. 그건 아주 빵점이다. 그 대외 활동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유경수 여사다. 유경수 여사는 청와대의 야당으로 남편보다도 지지율 조사라면 털없이 높았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데 보듬어 줬다. 진정서가 들어오면 가려가지고 그것을 대통령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응답을 해줬다. 본인이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다. 그리고 검소한 이복 차림을 했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 임기 초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초청받아가 간 사건 그거는 지금 전설로 남아 있어요. 대통령 부인이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토론회장에 거기 초청받아가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마지막 학생 질문이 영부인께서도 남편 대통령하고 부부싸움 하십니까?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이죠.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부부싸움을 하면 육박전이에요. 그 순간 학생들이 육박전, 이게 유경수 박정희라는 뜻을 알고 막 폭소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종이신문 시대니까 이게 종이신문에 아주 정치면에 기사로 났어, 기사로. 육박전 이렇게. 그러니까 육박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사로 났어.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이게 대통령 이게 문세광에게 암살당하기 전까지도 청와대 야당 노릇에 딱하는 이미지를 아주 굳건히 심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나서라 이거야. 그런데 그게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이런 일 저런 일로 가짜 뉴스 등으로 그냥 계속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저께는 이런 일이 있어서 MBC 라디오 유튜브인가에서 이 3천만 원어치의 쇼핑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매장을 뭐 다 손님들 쫓아내고 쇼핑했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터졌다. 김건희 이렇게 그 기사가 있는데 황당무계한 기사지요. 네. 그런데 그 방송에서 사과 안 합니다. 사과 안 합니다. 그걸 나쁜 놈. 영상을 내리기만 하고 사과를 안 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오늘날 야권의 이게 이 실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도 잡매를 계속 맞으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된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왔다 그러면 호랑이 나온 걸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잔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처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전에는 은둔해야 된다. 은둔. 예. 은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무슨 권양숙 여사도 만나고 뭐 김정숙 여사도 만나고 뭐 이순자 여사도 만나고 한 거 그거 별로 그게 남편에게 도움 주는 일이 아니다. 이게 그냥 조용히 예. 조용히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데드 크로스를 이게 극복하는 이 순간에 이 고지를 넘겨야 되는데 부인으로 인해서 말썽의 씨앗이 단 하나라도 나면 그건 잠시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그 잠시 동안에 남편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이게 표가 안 나도록 해야 조용히 된다. 계셔라. 예, 이런 일. 나머지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저 이준석 그 갈등이 영향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분탕을 치니까. 이준석 교수는 말이죠. 네. 저게 1급 전범인데 네, 이게 국민의힘 당이 저를 제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도 시한폭탄을 계속 터뜨리고 있는데 저게 참 이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에는 악마야. 그러게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권성동 대행체제니까 네. 그 대행체제에서 종전의 대행체제가 해오는 그대로 하지 마라 이거야. 젊은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을 내놔라. 이준석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 20, 30대에. 그러니까 그 문을 확 열어가지고 1년 뒤 전당대회에서 새로 영입된 젊은이들 가운데도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어떤 확실한 요소를 심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1년 뒤 대표 자리를 노리는 권성동, 정진석, 장제원, 뭐 하태경, 그다음에 뭐 안철수는 일종의 손님이죠. 예. 그다음에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준석 대안으로 내년에 대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하면 이래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른바 윤핵관들이 설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며칠 전에 장제원 의원이 예. 25대의 버스에다가 1000명의 지지자들 싣고 부산 지역에서 저 함양 이 계곡에 물 흐르는 하천 계곡에 거기 단합대회 하러 간 게 이게 떠들썩하게 보도됐거든요. 네. 그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윤핵관으로 지칭받는 사람들이 왜 조용히 못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점은 윤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독거리고 경고를 해야 돼요. 예. 하고 1호 당원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정부가 이 정권이 살고 2년 뒤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다 보면 내년 전당대회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20, 30대를 이게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희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좀 조용히 은둔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윤핵관도 조용하게 은둔하라. 네. 이준석 처리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변호사님이 그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이준석이 문제로 이렇게 당이 복잡하면 차라리 당을 깨고 새롭게 창당을 하면은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할 능력과 능력이 의지가 없는 없으니까. 것 같으니까 능력이. 대안으로 이 당 간판을 그대로 두되 네. 실질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안 보이면 안 된다. 안 보이면 좀 극단적 표현이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말이야. 네. 윤핵관이고 뭐고 다 죽는다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